1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제 건물을 부수려는 철거 차량 앞에서요. 그이는 모르더라고요. 돈 없다고 쫓아냈던 그 여자가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요. 오늘 아침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누가 철거 신청을 냈대요. 직원의 목소리는 다급했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화면을 2번 클릭하고 복 받으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48살, 작은 전원 카페와 리모델링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버림받은 평범한 여자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건물이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죠. 10년 전 제가 쫓겨났던 바로 그 집이라는 걸요.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30분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포크레인이 대기 중이었어요. 노란색 철거 차량이 건물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인부들이 헬멧을 쓰고 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강도현.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구겨진 재킷에 헐렁한 바지,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옆에는 여자가 하나 더 서 있었습니다. 최유라. 도현이 저를 버리고 선택한 그 여자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어딘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구두굽이 자갈길을 밟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진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유라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왜 여기 있어?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여기가 제 건물인데요.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인부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철거업체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그게 저희는 의뢰인분이 건물주라고 해서.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증명서였어요. 이 건물은 3년 전부터 제 명의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팀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휴대폰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도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죠. 유라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당신 분명히 이 집이 당신 명이라고 했잖아. 도현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원래는 내 명이었는데.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날 때가 떠올랐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뭘 바라냐던 도현의 목소리. 가방 하나 들고 아이 손을 잡고 나섰던 그날 밤. 그때 저는 다짐했죠.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요. 그 순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홍 사장이었습니다. 이 지역 개발을 주도하는 사람이죠. 그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한 대표님, 여기 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홍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도 이 건물이 제 소유인 줄 몰랐던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가 도현을 돌아봤죠. 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원래 제 명의였는데.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철거 중단하세요. 이 건물은 제 회사 사업에 들어갑니다. 유라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계약서도 다 썼는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짜 계약서 말씀이신가요? 홍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불법 서류와 위조 계약서 목록이었습니다.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대기 중이시고요. 현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 전 저를 버릴 때 생각나세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철거 차량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저는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죠. 서진아, 잠깐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줄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해시태그 챕터 20년 전의 기억.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며 소박하게 살았죠. 도현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문제는 도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야근이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집을 비웠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도현의 휴대폰에서 문자 하나를 받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당신. 여자 이름이었어요. 최유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그날 밤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최유라가 누구예요? 도현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태연하게 말했죠. 회사 거래처 사람이야.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의 신용카드 내역을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선물 가게. 제가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죠. 그리고 어느 주말 도현이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그를 따라갔어요. 도현은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고 화려한 여자가 있었죠. 최유라였어요. 그들은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돌아와서 도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하자고 말했죠. 도현은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내밀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 맞아. 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랑은 더 못 살겠어. 돈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유라는 달라. 밝고 예쁘고 나를 이해해줘.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현은 이 집을 제게 주겠다고 했어요. 작은 폐가 하나였습니다. 시골 외곽에 있는 낡은 집이었죠. 그거라도 가져. 나머지는 내가 다 가질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그날 밤 제가 머문 곳은 친구 집이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도현이 준 폐가로 갔어요. 정말 낡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금이가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수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깨진 유리를 갈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페인트 칠도 했죠. 조금씩 집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전원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죠.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정성껏 커피를 내렸죠. 손님들은 조금씩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시골 외곽에 정말 예쁜 카페가 있다고요.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옆 건물을 하나 더 샀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어요. 낡은 집을 고쳐서 파는 일이었죠. 제가 살던 폐가처럼요. 사업은 잘 풀렸습니다. 5년째 저는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부동산도 몇 채 더 샀죠.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살던 그 폐가였습니다. 도현 명의로 남아있던 집이었어요. 저는 그 집의 지분을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도현도 유라도 홍 사장도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철거하겠다면서요. 해시태그 챕터 3 몰락한 전 남편. 도현의 삶은 저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유라와 재혼한 뒤 그는 한동안 행복해 보였어요. 최소한 겉으로는 그랬죠.
유라는 화려했습니다. 명품을 두르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녔어요. 도현은 그녀를 만족시키려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한정되어 있었죠.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도현은 큰 건을 한번 잡아보겠다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어요. 홍 사장이 제안한 건이었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죠. 하지만 그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애초에 사기였던 겁니다. 홍 사장은 돈만 챙기고 사라졌어요. 도현은 빚더미에 앉았죠. 집도 압류당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유라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것밖에 안 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요구도 늘어났어요. 돈이 없다고 하면 화를 냈습니다. 도현은 지쳐갔습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후회했어요. 서진이를 버린 게 잘못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 사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도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옛날에 서진이한테 준 그 집 있잖아. 그거 팔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버려진 폐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명의도 아직 내 거잖아. 홍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 땅 개발하면 꽤 쏠쏠해. 철거만 하면 돼. 도현은 동의했어요. 유라도 찬성했습니다. 드디어 돈 좀 벌겠네. 그녀는 기뻐했죠. 그렇게 오늘 아침 도현은 철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유라도 함께였어요.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서진이가 건물주라는 사실. 명의가 이미 넘어갔다는 것. 도현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유라는 패닉 상태였죠.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저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철거 신청 누가 했죠? 팀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강도현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예도용입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진아, 잠깐만. 오해야. 그가 다급하게 말했죠.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서류 확인했으니까요. 홍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한 대표님,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과드릴게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불법 계약서까지 작성하셨잖아요. 홍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오시면 됩니다. 도현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피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죠. 도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잖아. 명의가 내 거라고 했잖아. 도현이 되받아쳤어요. 내가 돈 벌자고 해서 한 거잖아. 둘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10년 전 그들이 저를 대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변호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내리셨어요. 한 대표님, 준비 다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 사장부터 처리하죠. 변호사님이 홍 사장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횡령 혐의와 사기 계약 건입니다. 홍 사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죠. 해시태그 챕터 4배신의 대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어요. 저는 그들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홍 사장의 불법 계약서와 횡령 증거였죠.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홍 사장을 돌아봤어요.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홍 사장은 발버둥 쳤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홍 사장은 끌려갔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른 공범도 있습니까?
저는 도현과 유라를 가리켰습니다. 저 두 분도 계약서에 서명하셨어요.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도현 씨, 최유라 씨 맞으십니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라는 뒤로 물러섰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류에는 그녀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유라가 패닉에 빠졌어요. 당신, 이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도현을 향해 소리쳤죠. 도현도 지쳐 보였습니다. 네가 돈 벌자고 했잖아. 네가 서진이 버리라고 했고. 그의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했어요. 유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둘은 서로를 노려보며 섰죠. 경찰관이 말했어요. 일단 서로 가시죠.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동행은 필수였습니다. 도현이 저를 돌아봤어요. 서진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도현이 다시 말했죠.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를 버린 거.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전에 버릴 땐 언제고 지금 후회하시나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죠. 돈이 없으니까. 도현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전에 제 남편을 빼앗을 땐 생각 안 하셨나요? 유라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경찰관이 그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도현이 뒤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죠. 현장엔 철거 차량과 인부들만 남았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 대표님, 저희는 어떻게?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정식으로 계약하죠. 팀장은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차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죠. 뒤돌아보니 낡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쫓겨났던 그 집. 이젠 제 것이었어요. 완전히 제 것이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현장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제 삶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뛰어왔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도현도 유라도 홍 사장도 없는 제 삶. 저는 아이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평화로웠죠. 저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옆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디오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렀죠.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결국 돌아온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길을 걸어갈 뿐이었죠. 해가 저물어 갔어요. 노을이 카페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